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의 지역 경제는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대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인 만큼 이에 대한 과제와 방안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남의 지역 경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전반적으로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전남의 경우 타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특히 서남권의 경우 경제의 핵심, 경제의 중심이 조선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조선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회사를 언제 그만둘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소비 활동,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과 같이 외식을 자주 할 수 없을 겁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더라도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요. 외식도 자제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당업이라든지 외식산업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저해연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이외에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수산 산업 비중의 높은 비중, 또 인구 감소, 또 수산자원의 고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현재 이러한 상황이 내일 당장 1년 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조금 비관적인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시대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고용 성장이 구조적인 침체에 갇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특히 전남의 경우는 올해 1월 통계를 보더라도 전남 지역 수출이 26억 9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1월에는 33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월 수출 상황만 보면은 10.3%나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은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투자가 지금 거의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용이라든가 성장 이런 것들이 담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전반적으로 침체하다 보니까 소비 자체도 역시나 꽁꽁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영업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우리 지역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들의 어려움뿐 아니라 이게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목상권이 정확히 어떤 건지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골목상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소규모 상권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에 어떤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 역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문방구, 일반 식당, 그리고 미용실, 제과점, 빵집 이런 부분들 거기에 재래시장까지 합쳐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골목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최근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다가 이런 골목시장들 위협하는 어떤 대규모 자본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이제 그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목 경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골목 상권이라면 많이들 전통시장 상인 또 노점상분들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골목 상권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조그마한 마트, 슈퍼마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미용실이라든지 뭐 세탁소, 뭐 식당, 채소가게, 과일가게 이러한 우리 생활경제, 우리 기본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골목상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통상인 또 그 외의 그런 소상공인들에 비해서 많이 미흡했던 게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장 분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이러한 우리 생활경제, 우리 기본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원, 관심이 가장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등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정책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로페이, 요즘에 전국적인 핫 이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세 가지의 정책들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위하는 그런 정책들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여도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사용을 전통시장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미용실이라든지 뭐 조그마한 마트라든지 세탁소, 식당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율이 한 0.6%에서 한 1.8% 정도 되는데 8억 이하, 연 매출의 8억 이하는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가 정부에 의해서 물론 그 지방 지자체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제공자,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QR카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제로페이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은 사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그러한 돈이 여기로 빠져나간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는 바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서 동네에서, 뭐 마트에서, 미용실에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골목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 가운데서 굳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책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래도 가장 좀 근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무처장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라남도에서 어제 순천 아래시장에서 제로페이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5월에는 그 지역화폐 영역 결과를 발표하고 지금 김영록 도지사가 연간 2,500억, 그 4년간 1조 원을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공약을 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영역에 들어가는데 5월에 아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다양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현재 이것들이 뭐 제로페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지역화폐 역시 5월에 영역 결과를 보고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시작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좀 그 시간적인 검증이 좀 더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각종 상품권들이 이제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상품권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이러한 그 반대하는 의견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화폐들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유통 과정이라든가 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할인가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된다라면 지역 상권의 어떤 그 살리는데 활발한 활성화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네.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제로페이 예를 들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8억 원의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되거든요. 네, 보통 그 매출액 3억에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1.3%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3억 원의 카드 매출을 올렸다 하면 연간 390만 원이 수수료만 다른 것 없이 수수료 비용으로만 들어가거든요. 네. 이 비용이 그대로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이거 역시 일정 정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책들이 일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후죽순처럼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상호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조율하고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골목 상권을 위해서 또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전남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련 예산, 특히 이제 2019년도에 올해 예산은 작년에 18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130억 원 이상 늘렸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보험료 는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고요. 네. 시장별로 대표 상품 개발에 대한 영역 사업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장 매니저 파견 사업, 그리고 신용 보증료 이자를 그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제도나 제도 개선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의 25.4%인데 전남은 30.5%로 단연 높습니다. 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인식하는 경제적인 온도는 굉장히 차갑고요. 실제로 전남 지역의 개인사업체 연평균 영업이익이 2,470만 원입니다. 한 달 따지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네. 업종별로 보면은 개인사업체 제조업 개인사업체 이익률이 전국 평균의 57.5%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지역 내 자영업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숙박, 음식, 도소매업 관련 경우에서도 89.5% 내지는 84% 정도의 그 전국 평균에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낮고 또 피해율이 높은 이러한 어떤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대표들이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 보증 확대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에 있어서 지역에 맞게 자부담 비율을 차등하게 부담해달라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목포시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 뭐 자영업자 개폐배 지원은 다양한 그러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분류하는데 이거를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웬만한 아파트 단지의 그 주위에 대부분 중형마트 한두 개는 다 지금 그렇죠. 네, 입점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목 상권을 위협할 정도로 각 요소에 지금 중형마트가 지금 입점해 있거든요. 중형마트 같은 경우 뭐 연 매출 50억에서 100억이 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정말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같이 누리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정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경쟁력이 취약한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혜택, 그런 부분, 유용 부분들이 그런 그 대규모의 그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중형마트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좀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상권 활성화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전체가 한 13만 2천여 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간이 사업자,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라고 그러는데 한 6만 1천 곳이거든요. 45.9% 정도 지금 비율이고요. 목포시의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만 900곳 가운데서 자영업체가 17,400곳, 전체 사업자 중 83.6%가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이만큼 자영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활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골목상권의 부활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자영업자의 지원, 소상공인의 지원은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목 상권 살리기 방안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가 개입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24.5%거든요. OECD 평균이 2017년 기준으로 15.9%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영업자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적 오류를 개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우리 지역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요 요인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침체,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수산자원의 고갈, 수산산업의 침체, 이것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고요. 변변치 않은 대기업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경기의 침체, 또 자영업자의 위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영업자의 지원에 의한 위기 극복, 이 부분일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시켜주는, 자영업자 취재를 극복시켜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 지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의한 바닥경제 활성화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들을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 세제 혜택, 그리고 지난 여름에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조그만 식당들, 소규모 식당들 가면은 손님이 안 계실 때는 에어컨을 네. 끄고 손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에어컨을 끄는데 그 값비싼 전기 요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기료 인하 많은 그 지자체의 장분들이 어떤 그 선거 표 의식을 해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되는데요. 이런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파이낸셜 서포팅,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지역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세금이 많이 거쳐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해서 복지는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의 그런 그 지원 또 고용 요즘에 뭐 최저임금 급작스러운 상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죠. 뭐 최저임금 또 어떤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규제 일변도에 아까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 차별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매출 100억의 개인 사업자나 연매출 5천도 안 되는 그런 그 개인 사업 똑같이 동등하게 소상공인이라는 그런 정책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런 지원의 차별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그 프로그램, 개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목포시나 지역의 정치인들 또 군수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말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정책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또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지역 경제의 주춧돌이 되는 골목 상권을 살려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